조심하세요. 핸드폰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9가지 신호입니다. 애취! 아니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 말고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기기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악성 코드의 공격 횟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아닌지, 감염된 거라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밝은 면에서 매일 게시하는 모든 새로운 비디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는 현대 스마트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엄청난 전화요금 청구서, 다양한 앱의 오작동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다행히도 바이러스가 핸드폰에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배터리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닳습니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이전의 다른 핸드폰보다 훨씬 강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모델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이틀까지 작동하는 것도 있죠.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그 존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데요. 많은 바이러스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게 되는 거죠. 밝은 면은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통화 중에 방해를 받습니다. 남동생이 한 짓도 아닌데 말이죠. 통화가 자주 중단되거나 대화 중에 이상한 잡음이 생긴다면 이건 바이러스 경보 신호입니다. 당연히 단지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통신 업체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악천후도 또한 전화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쩌면 바이러스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바이러스들이 전화의 통화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3번. 이상한 번호로 전화를 건 흔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문자를 보낸 적도 없는데 전화기가 저절로 문자나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걸 눈치챘다면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스마트폰을 복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는 스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전화기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확실합니다. 4번. 계속 팝업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의 광고와 팝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핸드폰에 애드웨어가 있는 앱을 다운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팝업은 종종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팝업 광고에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한다면 바이러스의 새로운 부분이 전화기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의 애드웨어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최근에 설치한 앱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앱이 확인되면 바로 지워주세요. 5번. 스마트폰에 모르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신호는 전화기에 낯선 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면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바이러스는 단말기에 다른 유해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악성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가 함께 작동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6번. 스마트폰이 과열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화기는 종종 발열로 고통받습니다. 바이러스와 웜은 스마트폰의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핸드폰에 심각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 결과 핸드폰이 과열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너무 느려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뜨거워진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악성 버그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팝업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데이터 사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무선 및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사용을 누른 후 모바일 데이터 제한 설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데이터 한계를 설정해 주세요. 8번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이상한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엄청난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는 건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부 악성 코드는 엄청난 수의 메시지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핸드폰 요금이 청구되게 합니다. 다른 바이러스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 달에 한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떤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재정에 구멍을 낸 후 스스로를 제거해버리기도 합니다.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청구서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상한 구독료라든가 기타 알 수 없는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여러분의 스마트 기기 중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9번 프로그램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잘 하고 있었던 게임이 갑자기 충돌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인 거죠.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스마트폰에 있는 기존 앱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게 중단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화면에서 블루투스 아이콘이나 다른 아이콘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감염됐다면 이런 표시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가장 일반적인 스마트폰 바이러스들입니다. 1번 트로이 목마. 이 바이러스는 언뜻 보기에 완전히 무해한 앱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을 다운로드하자마자 악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스마트폰이 감염됩니다. 그 후 이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의 앱을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비싼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감염된 장치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의 가장 유명한 타입 두 가지는 허머와 스컬스입니다. 2번 피싱. 아니요, 고기잡이 할 때 피싱 말고 보이스 피싱 할 때 피싱이요. 이 악성 프로그램은 평범한 로그인 페이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정 세부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제3자가 개인 식별 정보를 훔쳐서 이 정보를 자기들이 쓰고 싶은 곳에 사용합니다. 3번 웜. 낚시할 때 미끼로 쓰는 벌레죠. 농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퍼집니다. 가장 나쁜 점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활동이 없어도 활성화된다는 것인데요. 웜 바이러스의 주요 목표는 확산과 증식이지만 유해한 명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애드웨어. 일명 스파이웨어라고도 하죠. 이 악성 코드는 합법적인 앱인 척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즉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처, 위치, 탐색 기록, 심지어 선호도까지 포함해서요. 그 후 이 데이터는 제3자에게 전달되는데 가장 자주 정보를 제공받는 곳은 광고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5번 랜섬웨어. 이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을 비활성화하고 소유자가 스마트폰을 제어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 유형의 일부 최신 악성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을 얻어 보안 코드나 핀 넘버까지도 조작할 수 있죠. 보안이 안 된 사이트나 악의적인 사이트를 방문한다든가 신뢰할 수 없는 앱을 다운로드할 때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악명 높은 마일리 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스마트폰에 레킹볼을 날려버릴 거예요. 농담이에요. 방금 지어낸 거예요. 뭐 혹시 알아요? 이 영상을 보고 마일리 사이러스가 우리한테 트윗을 보내줄지.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한 개라도 감염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몇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항상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모든 업데이트에는 버그가 새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설정, 보안을 선택하고 장치 관리를 찾아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확인해 보세요. 이 설정은 체크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 암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옵션에 대해 액세스를 요청하는 대화 상자를 확인하세요. 당연히 브라우저는 인터넷 액세스 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사진 앱은 저장 장치에 액세스하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앱의 요구사항 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설치하지 마세요. 좋은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세요. 무료 내장 프로그램도 나쁘진 않지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전문적인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을 백신으로 스캔하기 전에 열거나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온 이메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예를 들어 내장된 지메일 스캐너로 한번 스캔하고 다운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느니 안전한 게 더 나으니까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바이러스가 손상시켰거나 파괴한 정보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을 누르기 전에 화면에 뜨는 것을 꼭 읽으세요. 만약 팝업 광고가 스마트폰에 나타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속이려고 하는 제3자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이러스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